그 주택 사업의 그 하나의 새로운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하는 조합주택 형태여서 건설사의 거품도 제거한 그런 주택 형태고, 공동주택 형태고, 또 그 주민들의 그 니즈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된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많은 관심 좀 앞으로 이런 그 윌스테이 같은 사업 모델이 우리 사회에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그 대장동 같은 사태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정책 브리핑을 좀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 두 가지입니다. 지금 민선 7기의 마지막 임기에 제가 가장 몸부림치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환경입니다. 환경. 네. 그 환경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죠. 100년 후에는 전 세계 50개 도시가 물에 잠긴다는 거잖아요. 대도시.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우리 쓰레기 문제 해결을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고민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생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브리핑 자료에서 보시겠지만 이대로 가면 우리 국가 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1510만이 된답니다. 현재의 출산율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다음 차트를 볼까요? 다음 차트를 보면은 현재 2017년, 현재는 아니죠. 2017년 통계가 대한민국 5,136만입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6천만, 7천만 이렇게 간다고 그러다가 이제 전체 인구수가 후퇴하고 있죠. 5,136만이 지금 2017년 인구고 서울이 977만, 1000만이 무너졌죠. 남양주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73만.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인 2117년이 되면 남양주의 인구는 25만으로 줄어들고 78만에서 서울 인구는 977만에서 262만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1510만의 인구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가가 존립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되게 심각한데 우리가 막연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점점 늘어나요. 왜? 2자녀 이상 출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자녀만 출산은 그래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쭉 보면은 1자녀는 그냥 전국적으로나 저희 남양주로나 3.9%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2자녀는 쭉쭉 떨어지고 있어요. 2.4% 감소. 남양주는 좀 낮습니다만. 그러니까 한 자녀까지는 내가 감당을 하는데 2자녀부터는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젊은 부부들이. 그럼 그게 왜 그럴까요? 결국은 두 가지 문제입니다. 자녀 한 명당 양육비가 24살까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07만 원입니다. 평균. 뭐 더 들 수도 있고 좀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통계 수치상으로 107만 원인데 이 107만 원이라면 하면은 우리 평균 가계소득의 31%를 자녀 양육비로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 한 명당이니까
그럼 자녀가 한 명이 더 늘어나면 그만큼 가계소득에서 자녀 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죠. 그러면은 한 자녀만 낳고 나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렇게 또 볼까요? 양육수당이 자녀 한 명당 우리 0세부터 7세까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평균 3,067만 원을 국가나 지자체가 자녀 한 명당의 양육비를 양육수당으로 보전을 해줘요. 근데 이건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이 다음 통계에 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24세까지의 자녀 한 명당 양육비를 월 107만 원으로 본다면 총 드는 비용은 자녀 한 명당 3억 896만 원입니다. 이건 평균치입니다. 그런데 요 아래쪽 그 하단에 표시되어 있죠. 0세부터 7세까지의 실양육비는 6,750만 원, 107만 원 기준하니까 8세부터 24세까지는 2억 4,146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0,7세까지는 절반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8세부터는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제적인 그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자녀를 낳는다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2006년에 최저주거 기준을 만들었다가 2011년에 약간 이제 손을 봤는데 손을 본 것도 형편이 없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4인 가구의 가운데 그래프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그 4인 가구의 최저 주거 기준이 15평입니다. 다자녀를 15평.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2인 뭐 이렇게 최저 주거 이런 거 모르겠는데 4인 가구. 그 다음에 이제 다자녀라고 하면 아이가 셋 이상을 다자녀라고 할 수 있는데 턱 없는 거죠. 그 땅덩어리 좁고 그 다음에 그 스몰 사이즈로 그 주거 생활을 한다는 일본이 17평이에요. 우리 일본보다도 지금 못 미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주거 면적을 이제 우리의 평균 주거 면적을 비교해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82평 평균 주거 면적이요. 그 다음에 영국이 41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4평 정도는 돼야 이게 다자녀 특별 공급으로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5평짜리, 19평짜리 지어주고 거기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줄줄 미분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꿈쩍하지 않고 있어요. 특별공급 청약 결과입니다. 이게 인천 계양지구는 이것도 이제 형식적으로 한 거죠. 그래도 거기는 32평을 두 가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370명이 청약 신청을 했어요. 저희 남양주 진접 2지구는 19평을 갖다가 32가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약 신청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또 볼까요? 이거는 기본주택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다자녀 특별공급 800가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24평형 미만, 즉 60제곱미터 미만 소형주택으로 전부 다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현실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뭐 인구 전력 이제 제가 저희 우리 시청 공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고민한 거로는 우리가 자녀 출산율이 이렇게 점점 낮고 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이 두 가지다. 주거에 대한 불안정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불안함.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구 출산율은 점점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2117년에는
이 국가 인구가 1,500만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에 뭐 충분히 저희 저와 우리 시공자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해서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보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우리 남양주를 좀 아이조아 시티로 좀 만들어보자.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보자. 목표를 정해서 이렇게 해서 좀 주거 안정 쪽에 다자녀 주거 안정 쪽에 좀 힘을 기울여보자.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자녀 가족 주거 안정 기금을 한 300억 정도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이제 뭐 쉽지는 않은데 이걸 더 늘려가려고 합니다. 기존의 가역 이 예산 중에서 일단 최대치를 이렇게 뽑아서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주거 안정 기금 한 300억 정도를 조성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32평형 정도 아이조아 주택을 200세대 정도를 2024년부터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물론 시의 재정 여력이 좋아지면 더 공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32평형 정도 되는 아이조아 주택을 200세대 정도 공급을 좀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2024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200세대의 세분의 1은 유럽형 타운하우스로 아이조아 타운하우스 한 50세대 테라스가 있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 아이조아 주택을 한 150세대 정도 그래서 우리 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우리 별로 위스트 쪽하고 서로 긴밀히 협력해서 조합주택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 짓는 게 너무 좀 2024년부터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율 1% 정도의 저금리 대출로 전세자금 기업을 10년 만기로 해서 저금리 대출해주는 아까 기금 조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율 1% 저금리 대출로 주택자금 3억 정도를 30년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요거는 우리 남양주시의 평균 주택 가격과 평균 전세 가격의 50%에서 60% 정도의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를 브랜드로 해서 아이조아 타운 주택과 그 다음에 주택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로건은 아이조아 시티 남양주가 함께 하겠습니다인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남양주에도 이렇게 우리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이 메시지와 울림이 좀 더 넓게 그리고 크게 퍼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다자녀를 위한 특별 대책이 지금까지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그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파기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고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